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고용 불안과 최저임금, 언어폭력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단체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김모양은 지난해 음식점에서 1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이라던가 이런 거 조금 챙겨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럴 거면은 그냥 이거 평생 쉬어라 그냥 나가라 이런 식으로만. 해당 음식점은 다른 가게도 일반적인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조그마한 프랜차이즈 같은 매장들은 6일 근무해서 휴일수당, 연장수당 이런 거 전부 다 끊어주는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수당은커녕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른이었으면 그냥 바로 줬는데 학생이니까 막 모시 같은 것도 하고 안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해도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 도움을 청할 것도 없습니다.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2%가 그냥 일을 했다고 답했고 교사나 노동부 등의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은 8.7%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입니다. 임금 체불, 심지어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 노동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나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가치나 의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단체는 체불임금 받는 법 등 노동인권 교육과 연구, 홍보 사업을 학교를 중심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 화력발전소 터의 일부를 놓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맞닿아 있어 이웃사촌이나 다를 바 없는 두 시군이 땅싸움으로 법정까지 가게 된 사연,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처리하는 회사장입니다. 지난 1985년 매립된 이곳은 지금까지 행정구역상 고성군 관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천시가 이곳의 일부 관할권을 주장하며 고성군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천시는 매립 전 이 터의 해상 관할구역이 사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자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장래 처분이 계속 침해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 푸는 차원에서 하지만 고성군은 30년 넘게 이곳을 관리해왔다며 관할권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섭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고성군 부지임을 증명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내 부지 일부를 놓고 두 시군이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이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세금과 지원금은 한 해 53억 원. 반면 인접한 사천시는 소재지가 아니어서 한 해 지원금이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면 관할권을 둘러싼 양시군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오후 9시 10분쯤 창원시 동정동 창원역 인근 철로에서 65살 고모 씨가 진주에서 동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의 운행이 4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출입금지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열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경남 144곳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은 무투표 당선이 된 27명을 제외한 444명이 조합장 후보로 나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경남의 유권자는 29만 2천여 명입니다. 의령군 한우산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한우산 인근 마을 주민 150여 명이 풍력발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령 한우산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는 어제 의령군청 앞에서 풍력발전소 건설로 소음과 저주파가 우려되고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며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령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한우산과 매봉산 능선 4km 구간에 7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5기를 짓는 사업으로 이달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거의 20년 전부터 이 크루즈 산업 육성을 외치며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을 주도해온 것이 부산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기항 횟수는 물론 크루즈 관광객 수 1위는 부산이 아닙니다. 제주에 1위 자리를 내주더니 최근엔 2위 자리마저도 인천에 뺏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계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문을 연 지난 2007년 크루즈 20여 척이 입항해 관광객 13,000여 명이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해마다 크루즈선 입항이 크게 늘어 관광객 수도 연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제주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을 앞질러 부산은 2위로 밀려났고 제주를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으로 부산과 제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 수도권 관광을 즐기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예정된 크루즈 입항 횟수가 147차례로 크루즈 실적을 집계한 이래 9년 만에 부산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인천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인천을 아마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또 상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의 경우도 일본을 기항할 때에는 부산보다 아무래도 제주를 또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의 절대 다수인 중국인 관광객이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제한된 관광 자원의 식상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경관은 제주를, 쇼핑 같은 즐길거리는 인천을 거쳐 서울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항지 관광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더욱더 양성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의료, 그리고 해운대 비치,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중국 관광객에게 맞는 그런 관광 상품을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크루즈선 기항 유치를 크루즈와 해양관광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 조직이 맡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봄의 불청객 꽃샘추위가 언제쯤 물러가나 궁금하시죠? 어제보단 오늘 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윗돌며 춥겠습니다. 창원을 살펴보면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 낮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의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이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한편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날씨도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 지역은 11개 시군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요즘같이 기온 변화가 크고 건조한 날씨엔 따뜻한 차와 물을 많이 마셔주셔야 합니다. 또 불이 나지 않도록 불조심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청명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 이렇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현재 창녕의 아침 기온 영하 7.1도, 고성도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약 7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말부터 무척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의령군이 LP가스 호스를 교체하고 자동가스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2015 서민안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밀양시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립박물관 전시 해설자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고성군이 암 경험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창녕군이 50세 이상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 건강상담을 벌이는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 5일 창원 동읍 등굣길 마을버스 사고와 관련한 경남교육청의 대처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이 허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지난 5일 아침 마을버스 전복 사고가 나고 학생 29명이 다쳤는데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보고가 안 됐고 출장 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며 교육감이 학생 안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분명히 따져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사고 당일 피해 학생 파악 등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예술촌에 3.15 의거를 기리는 꽃골목이 생깁니다. 창동예술촌에 살고 있는 예술가와 상인 등 315명은 3.15 의거를 기리기 위해 1인당 10,000원씩 모아 창동예술촌 옛 시민극장부터 부림시장 사이에 꽃골목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꽃골목 개소식은 3.15 의거 55주년 하루 전인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휴일과 야간에도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 병의원이 경남 지역에 2곳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기존 9곳에서 15곳으로 늘린 가운데 경남에도 양산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모두 2곳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365일 자정까지 진료하는 소아과 병원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